자, 프린트 45쪽 표 들어갑니다. 오늘 화음과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화음과 소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정상파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화음은 듣기 좋은 소리,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화음은 진동수의 비가 좀 간단한 정수비로 되면은 듣기 좋은 소리래요. 소음은 진동수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가 안 나오면은 조화롭지 못한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소리의 3요소가 크기, 맞아요. 크기, 높이, 맵시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 맵시. 네, 이게 큰 소리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진폭이 큰 소리. 소리. 여기 이제 진폭이 작은 소리. 크기가 작은 소리가 되겠고, 네, 여기 진동수가 큰 소리. 높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동수가 작은 소리, 낮은 소리가 되겠고, 이게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안 들렸지? 2만헤르츠 이상의 초음파가 되겠고, 요 맵시는 파동의 모양, 파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가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른다 하더라도 느낌이 다르죠. 요게 음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맵시가 이제 요게 또 그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요 파형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통적인 걸 하려면 이제 또 그 파형에서 또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음성 인식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어떤 측면은 또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 어떤 측면은 차이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냥 똑같으면 되는데 공통점을 찾는 게 어렵죠. 이거는 사실 문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높낮이가 진동수와 관계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비교를 하자면 그 빛의 진동수는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소리의 진동수는 높낮이를 결정짓고요. 자, 본격적으로 정상파를 얘기하기 위해서 파동의 몇 가지 특성을 얘기하면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 중첩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이 두 파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만나는 순간에는 각 파동의 변이가 더해집니다. 이게 YA이고 YB면 합쳐지면 YA 더하기 YB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순간이고요. 이게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독립성입니다. 파동의 독립성. 원래 모양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 그래요. 그래서 막 학생 두 명이 말싸움을 하게 되면 막 서로 상대방의 얘기가 잘 들리잖아요. 왜냐면 소리가 중첩돼서 지나간 다음에는 원래 다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온전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간섭 보십시오. 간섭은 파동하고 파동이 만나서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합쳐지는 거죠. 중첩의 원리하고 결국에 같습니다.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 마루 쪽으로 커지고요. 골하고 골이 만나면 골 쪽으로 커집니다. 더해지니까. 그래서 위상이 같은 부분이 만나가지고 합쳐져서 합성판의 변이가 원래 파동의 변이보다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간섭 중에서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보강 간섭. 여러분 간섭을 되게 싫어하죠? 부모님께 얘기하는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에
간섭하지 마라, 내 알아서 할게. 이거죠. 오늘 아침에도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섭하지 마라, 내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번역하면 간섭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거죠. 보강 간섭. 반대로 이제 마루나 골이 만나거나 골하고 마루가 만나면 더한다라는 게 빼지는 거죠, 서로 크기가. 그래서 합성파의 변이가 원래 있던 파동의 변이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상파라는 게 도대체 뭐고 정상파는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이것도 파동의 간섭에 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상파는 완벽히 동일한 두 파동, 진폭도 같고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아서 속력도 같은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면 정상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러면 그 기타줄 있죠, 기타줄. 기타줄 같은 경우에 기타줄 끝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진동시키면 여기서 온 파동이 여기 와가지고 만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사돼가지고 다시 여기로 만나고요. 반사돼서 만나고 반사돼서 만나고. 그러니까 계속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파동이 계속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마치 기타줄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지파 혹은 정상파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진동수, 같은 파장, 같은 진폭, 속력을 가지는 동일한 파동이 만나면 이게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중첩이 되거든요. 여기 이 모습을 계속 보면 여기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이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정상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잔상을 그려놓고 이제 정상파를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 배랑 비슷하죠. 여기 이제 배 이런 게 희생 정신. 여기 이제 제 허리랑 비슷하죠. 마디 허리가 아닙니다. 잠깐만 마디. 여기는 그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도 보강 간섭, 여기도 보강 간섭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쇄 간섭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습 보면 여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이렇게 번갈아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배라고 합니다. 배. 그다음 요 사이에 이제 상쇄 간섭만 일어나는 이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 정상파의 진동수는 원래 파동의 진동수와 같고 정상파의 속력은 원래 파동의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만 바뀌냐면 진폭만 2배가 됩니다. 진폭만 원래 있던 파동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A인 두 파동이 만나면 진폭이 2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t = 0일 때가 이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요. 마루, 골, 마루. 그러니까 배, 마디, 마루, 골 이거 다른 겁니다. 특정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봤을 때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마루,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루, 골, 마루 이게 이제 t = 0초라고 하면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점이 상쇄 간섭이 됩니다. 4분의 2주기, 반주기가 지나면 마루였던 부분은 골이 되고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4분의 1주기가 더 지나서 4분의 3주기가 되면 전부 다 또 상쇄 간섭이 되고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3개 또 됐던데 3개 보이나? 3개가 아니야. 어때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이제 잔상을 이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 거리를 보면 특정 순간으로 보면 마루하고 인접한 골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한 파장이 아닙니다. 한 파장이 아니고 파장의 절반이 되는 거죠. 요 배하고 한 다리 건너서 배하고가 한 파장이 됩니다.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되죠. 배하고 배가 마루하고 마루가 아닙니다. 마루하고 골입니다. 특정 순간을 보면 정상파는 자체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악기에서의 정상파를 얘기하기 위해서 공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다른 말로 공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갈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교사가 극한 직업이에요. 이런 반응에 초월해야 되는데 아직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공이 부족해서. 네, 공명. 공명. 자, 물체의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유진동수는 공명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진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파수하고 진동수가 같거든요. 뭐 이게 다 만들 수 있겠네. 고유진동수, 공명진동수, 공진진동수, 고유주파수,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 다 할 수 있는데 주로 쓰이는 용어는 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고유진동수, 공명진동수, 공진주파수. 그 중에서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얘는 뭐냐면 물체마다 이 고유한 공명 진동수들이 있는데, 또 그 물체마다 공명 진동수가 한 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무한히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단순한 예가 진자입니다. 단진자. 단진자의 실제 버전이 근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근해를 한번 민 다음에,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인지 알겠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이 근해를 이렇게 밀게 되면 얘가 주기가 일정하게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일정하게 진동을 합니다.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일정해요.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게 근해의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근해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근해의 이제 공명 진동수가 되는데, 요거랑 보조를 맞춰서 밀어주잖아요. 네. 그럼 점점 더 크게 진동을 하죠. 네. 그게 공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의 진동이 일치하면 그 진폭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공명이 되겠습니다. 종 있죠, 종. 종을 이렇게 탁 치면요,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치는 순간의 소리는 다르지만 치고 난 이후의 소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공명 진동수로 진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의 공명 진동수가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종의 공명 진동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려서 화음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인잔 깨는 거 있죠. 와인잔 깨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와인잔을 일단 톡 쳐봐요.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녹음해요. 그럼 그 소리가 진동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이제 역으로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하고 그 소리의 진동수가 같아지잖아요. 네. 그럼 근해를 보조에 맞춰서 미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진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인잔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돼요. 이게 공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공명을 이용한 거예요. 울림통이 있잖아요. 네. 울림통이 악기가 내는 소리의 공명 진동수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비싼 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공명 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봐요. 바이올린이 오래된 바이올린이 더 비싸잖아. 그게 계속 그 방향 그 소리로 진동을 시키다 보면 공명 진동수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울림통이 바이올린에서 주로 나는 소리의 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면 소리가 크게 잘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싼 바이올린이 됩니다. 결국엔 이제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물론 근해를 밀 때 고유 진동수하고 맞게 밀면 잘 진동하지만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밀어도 진동은 합니다.
진동을 잘 못할 뿐이지. 고유 진동수하고 맞춰주면은 잘 진동을 하고 안 맞춰주면 그렇게 크게 진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그 타코마 다리 이것도 유명하죠. 이게 바람의 진동수하고 다리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일어났던 사고죠.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할 때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동수하고 최대한 안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설계 방법이 있다는데 저도 그 과정은 모르겠네요. 정상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줄은 뭐 기타 줄 같은 걸 상상하면 되겠고요. 열린 관은 뭐 리코더나 뭐 이게 플롯 같은 관악기 생각하면 되겠고, 요 닫힌 관은 한쪽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소주병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 익숙한데요. 줄 이렇게 봅시다.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네요. 이럴 때 괜히 자는 애들 막 건드려. 뭐 하풀이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 자, 이 줄에서의 진동은 결국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전화가 왔네. 결과적으로 그 정상파의 형태로 악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진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상파가 될 수 있는 조건의 그 진동수가 그 공명 진동수들이고요. 근데 공명 진동수의 이름이 고유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하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입니다. 특히 요 악기에서의 이 공명 진동수는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가. 근데 이걸 구할 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 상황을 보면 요 악기에서의 정상파의 파장을 구하거나 진동수를 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비교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파장을 구하는 방법 요령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계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줄에서의 파동은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디가 돼야 돼요. 양쪽 끝이. 그럼 양쪽 끝이 마디가 되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기본 진동이에요. 정상파의 모양을 보면 요런 모양이잖아. 네. 요런 모양 중에서 양쪽 끝이 마디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요 배 한 덩어리죠. 네. 요 배 한 덩어리가 요 총 길이 L 안에 하나가 들어가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진동이 되고요. 이때가 파장이 가장 긴 공명이어서 가장 낮은 음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얘가 한 개 반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두 개가 들어가면 양쪽 끝이 마디라는 조건이 만족되죠. 네. 세 개가 들어가도 맞아요. 양쪽 끝이 마디라는 조건이 만족하고, 그러니까 요 진동들이 공명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파장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길이 L 안에 요 모양을 제가 기본 모양이라고 할게요. 사실 기본 모양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 모양이라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 길이가 반파장에 해당하는 기본 모양이 반파장이 한 개 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파장이 2L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총 길이 L 안에 반파장인 요 기본 모양이 두 개 들어 있죠. 그래서 L은 반파장 곱하기 2 두 개. 이렇게 하면 람다 2는 2L이 되는 거고. 얘는 총 길이 L 안에 반파장인 기본 모양이 3개 들어 있죠. 그래서 L은 반파장 곱하기 3개. 그러면 이때 파장은 3분의 2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줄에서의 지금 파동이죠. 줄에서의 파동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상태가 똑같으면 전파 속력이 같습니다. 전파 속력이. 왜냐면 역학적 파동이죠. 매질의 상태가 똑같고 파동의 종류가 같으면 전파 속력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전파 속력을 각각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람다 1 F1, 람다 2 F2, 람다 3 F3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곱한 것은 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V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근데 이게 항상 기준이 됩니다. 기본 진동. 기본 진동의 파장과 기본 진동의 진동수로 요 녀석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면, 자 이게 똑같은 덩어리인데 반파장에 해당하는 건데 요 반파장에 해당하는 길이가 기본 진동에 비해서 요 두 번째 진동은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가 파장이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양의 길이가 3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얘에 비해서 얘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동은 기본 진동의 파장에 해당하는 람다1의 반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진동은 기본 진동에는 해당하는 파동의 파장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파장하고 진동수 곱한 거는 똑같아야 되잖아. 람다1 F1으로. 네. 그러면 두 번째 진동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되고, 세 번째 진동수는 기본 진동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동을 2배 진동, 세 번째 진동을 3배 진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써져 있죠. 이게 기본 진동인데, 이 2배 진동이라는 거는 기본 진동의 진동수의 2배라는 뜻입니다. 3배 진동은 기본 진동의 진동수의 3배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100Hz다. 그러면 200Hz, 300Hz, 400Hz, 500Hz가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줄에서의 정상파는 파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줄에서의 파동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줄에서의 파동은 줄이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 줄이 요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전달되면 그게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줄에서의 파동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의 파동. 근데 이 두 파동의 연결고리는 뭐냐?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여기서 100Hz로 진동하면, 얘가 1초에 100번 진동하면 여기서 나는 소리도 100Hz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음원이니까, 파원이 되니까. 근데 파동의 전파 속력은 다릅니다. 줄에서의 전파 속력하고 소리의 전파 속력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달라요. 얘의 파장이, 줄에서의 파장은 2L이지만 소리의 파장이 2L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진동수가 F1이면 소리의 진동수도 F1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이 열린 거 한번 볼게요. 양쪽이 열린 거는, 이거는 이제 요 안에서 진동하는 주체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해서 바로 소리가 됩니다. 소리는 종파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래서 양쪽이 열린 쪽은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으니까 배가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은 횡파처럼 그렸죠. 이거는 이제 횡파가 표현하기 좋으니까 횡파의 모양으로 그렸다라고 봐도 되고, 종파도 그래프로 그리면 또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열린 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상파의 모양을 봤을 때 양쪽이 배이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 모양이죠. 양쪽이 배이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그럼 배하고 배 사이는 반파장이잖아. 그래서 이 기본 모양이 일단 반파장으로 아까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 논리로 얘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양쪽 끝이 배라는 조건이 만족되니까 3개 들어가도 하나, 둘, 3개 들어가도 양쪽 끝이 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랑 수학적으로 다 똑같죠. 파장 구할 때는 L 안에 반파장이 1개, L 안에 반파장이 2개, L 안에 반파장이 3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진동수를 비교할 때는 이 기본 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진동은 파장이 똑같은 모양의 길이가 절반이니까 파장의 길이도 절반이죠. 그 똑같은 그 X 모양, 그 똑같은 모양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파장도 3분의 1이고요. 그럼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속력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진동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되고, 세 번째 진동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소주병 한쪽만 열려 있는 거, 병나발 부는 거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뚫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어서 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막혀 있죠. 그러니까 진동을 못 하니까 마디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정상파의 모양을 한번 보면, 정상파의 모양에서 한쪽이 배고 나머지 한쪽이 마디인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 형태죠. 형태. 그래서 배하고 인접한 마디. 이는 몇 파장입니까? 4분의 1파장이죠. 얘는 그래서 기본 모양이 4분의 1파장이 되겠고요. 4분의 1파장이 1개 들어가면 만족합니다. 근데 2개 들어가면 만족이 안 돼요. 1개, 2개,
그러면 양쪽 끝이 배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배 진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배 진동 되죠. 1개, 2개, 3개 하면 요쪽은 배, 요쪽은 마디 되잖아요. 요 4개는 안 되지만 5개는 되죠. 하나, 둘, 셋, 넷, 5 하면 요쪽은 배, 요쪽은 마디 조건 만족하죠. 얘는 기본 진동수가 100Hz면은 100Hz, 300Hz, 500Hz, 700Hz, 900Hz가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이때 파장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죠. L 안에 4분의 1 파장이 1개 들어있다. 그럼 얘는 파장이 4L이죠. 이거는 L 안에 4분의 1 파장이 3개 들어있다. 이 파장은 3분의 4L이고 L 안에 파장 4분의 1 파장이 5개 들어있다. 5분의 4 파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5분의 4L이에요. 파장은 그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동수는 또 첫 번째 기본 진동수하고 비교해 보면 두 번째 가능한 게 파장이 같은 모양이 길이가 3분의 1이죠. 그럼 진동수는 3배가 가능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 가능한 게 파장 기본 모양의 길이가 5분의 1이죠. 첫 번째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5배가 가능하고 이게 공면 진동수들이 됩니다. 물론 이제 쭉쭉쭉쭉 있습니다. 쭉쭉쭉 3개씩만 그냥 해본 거고요.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안에서 나는 진동 자체가 그냥 바로 소리입니다. 음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그 통도 같이 진동하는 거죠. 통도 진동하면서 이제 소리가 더 잘 나는 거고요. 울림통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 음정과 표준 음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화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정이 정확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음정이 정확하다는 것은 진동수, 그러니까 높낮이를 정확하게 잘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 이제 음치가 되는 거지. 이제 진동수를 제대로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음정은 이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간격이다, 진동수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두 음정의 진동수가 1대2인 관계를 특별히 우리 집안 형님입니다. 우리 타부 형님. 네, 타부 형님. 옥타브 두 음정 사이의 진동수가 1대2인 관계를 1옥타브라고. 1옥타브. 대표적으로 그 다장조의 낮은 라가 200Hz고요. 높은 라가 400Hz고요. 그럼 이 높은 라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라는 몇 Hz겠습니까? 800Hz입니다. 600Hz 아닙니다. 1대2의 관계가 옥타브입니다. 그럼 얘보다 두 옥타브 높은 소리가 진동수가 4배인 400Hz죠. 그럼 얘보다 3옥타브 높은 소리는 2의 3승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600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의 범위가 대체로는 수백 Hz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음계는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죠. 음정이 안 맞죠? 자, 요 사이에 보면 단계가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한 개 건반이 개수가 검은 건반까지 포함하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화살표로 표시한 요 사이에 진동수의 비가 똑같습니다. 일정하게 진동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총 12번 곱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한 화살표당 진동수가 2의 12분의 1승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12번 곱해보세요. 2의 12분의 1승을 12번 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옥타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 파가 도에 비해서 진동수가 몇 배이냐를 생각해보면 화살표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면 2의 12분의 5승배가 됩니다. 12분의 5승배. 파가 도에 비해서.
요게 이제 표준 음계예요. 표준 음계. 이렇게 하고 이제 라가 오는 거고. 라가 요거죠. 네. 요거를 200Hz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표준 음계고요. 화음은 이제 그 진동소의 B가 그 대표적인 화음이 도미솔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미솔의 진동소의 B가 간단한 정수비라고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화음이 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미리 마친 애들이 많이 있지만 손 조심하고 일단 따끈따끈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년 문제. 자, 그림은 현악기. 현악기는 이제 줄로 된 악기죠. 줄현자죠. 현악기에서 길이가 각각 L, 3분의 2 L인 줄 ABC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세 개의 정상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BC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모두 같고, 중요한 조건이죠. ABC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모두 같고, 이걸 써야 됩니다. 다음 A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음은 도예요. A에서 발생되는 음은 도입니다. 표는 평균율 음계에서 진동수의 비율을 표로 나타낸 거예요. 도가 진동수가 1이면 레는 1.12다 이런 뜻인 거죠.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기억, 정상파의 파장은 A에서가 C에서의 3분의 2배이다 되어 있는데 딱 봐도 틀린 게 A가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일단 2분의 3배죠. 뭐 이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길이가 L이고 얘가 3분의 1이잖아. 똑같은 모양이. 네. 똑같은 모양이.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게 1대 3분의 2잖아. 1대 3분의 2잖아. 그러면 얘의 파장을 람다라고 하고 얘의 파장을 3분의 2 람다라고 이렇게 둬도 됩니다. 왜냐면 역학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속도가 1대 3이면 A, 3A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고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얘의 2분의 3배가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그냥 엄밀하게 정확하게 푸는 게 좋다 이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요 L은 L 안에 반파장이 한 개 들어있죠. 이렇게 구하고 얘는 3분의 2L 안에 반파장이 한 개 들어있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파장이 2L이고 얘는 파장이 3분의 4L이 되는 겁니다. 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음은 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장을 구했잖아요. 이게 람다 A가 람다고 람다 C가 3분의 2 람다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속력이 같으니까 람다 A FA는 람다 B 람다 C FC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여기다 좀 써볼까요? 람다 A가 람다잖아요. 이때 진동수를 그냥 F라고 둬요. F. 요게 이제 A에 관한 거죠. 그럼 C는 파장이 3분의 2 람다지. 3분의 2 람다 곱하기 얼마 해야지 람다 F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F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속력이 같죠. 그래서 1.5F. 그러면 이제 얘가 도잖아 또. 네. 얘가 1이면 얘가 1.5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표를 찾으면 되죠. 도가 1인데 1.5인 거는 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솔이 됩니다. 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얘 파장 구하고요. 그럼 람다 A가 2L이잖아. 그리고 얘 파장 구해. 그러면 람다 C가 3분의 4L이잖아. 그리고 얘를 FA라고 두고 얘를 FB라고 둬요. FC라고 둬요. 그래서 2L 곱하기 FA는 3분의 4L 곱하기 FC 해가지고 FA 대 FCB를 구합니다.
그럼 1대 1.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굳이 안 떠오르면 그냥 정석대로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B에서는 A에서보다 한 옥타브 높은 놈이 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센스가 있으면 요 파장의 B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얘가 파장이 2람다고 얘가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길이가 지금 똑같은 모양이 2대 1이니까. 그럼 얘가 진동수가 F면은 얘의 진동수는 2F다. 그래서 진동수만 보니까 1대 2니까 한 옥타브 높네.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길이의 B가 파장의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게 빨리 보이면은 그러니까 파장만 놓고 보면 요 배 덩어리만 보면 요게 1대 2분의 1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동수는 거기에다 각각의 진동수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진동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2D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제가 일부러 이 실험을 그냥 본문에 안 넣고 놔둔 게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제할 때 그냥 설명하려고 여기 놔뒀습니다. 이건 이제 공명을 이용해서 소리급세의 진동수를 알아보는 이 실험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실에 보면 이 소리급세의 진동수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요 소리 과정을 바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의 양쪽이 뚫린 PVC관을 놓고 관의 끝에 소리급세 A를 가까이 합니다. 공망치로 소리급세 A를 친 후 소리급세 A와 PVC관을 서서히 아래로 내리면서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질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질 때는 공명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PVC관 끝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X를 기록을 합니다. 소리급세 A를 소리급세 B로 바꾸어서 과정 나를 반복하고요. 그러니까 소리급세를 바꾼다는 거는 이제 소리급세에서 나는 소리의 진동수를 바꾸는 겁니다. 자, 소리급세를 망치로 쾅 치잖아요. 그럼 쾅 치는 순간에는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몰라도 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소리급세가 자연스럽게 진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리급세의 본인의 공명 진동수로 진동을 하면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리급세의 역할은 결국에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이 열린 PVC관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함정일 수 있는데 그 함정의 역할을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이쪽은 물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쪽이 열린 관 문제가 돼. 닫힌 관. 한쪽이 열려 있는 닫힌 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요게 그 닫혀 있는 관의 총 길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얼추 잘 그린 것 같다. 잘 나왔다. 자, 요 상태라고 이렇게 합시다. 요 상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서서히 내린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리다 보면 이제 물이 여기에 있을 때 있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공명 조건이 안 맞죠? 네. 왜냐하면 얘의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요 녀석의 파장도 일정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공명이 아니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야. 잘 안 울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명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통도 잘 울리니까 소리가 크게 날 거예요. 그럼 또 이쯤에 왔을 때는 안 울리고 이쯤에 왔을 때도 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명이 일어날 때마다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의 차이를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요 길이가 되죠. 예. 요 길이들이 되죠. 근데 요 길이가 배 한 덩어리잖아. 배 한 덩어리니까 몇 파장이 돼? 예, 반 파장이 됩니다. 요 길이가. 그래서 소리가 클 때마다 이제 거리를 재가지고 그 인접한 그 측정한 거리의 차이를 구하면 소리의 파장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파장을 람다 A라고 두고 B의 파장을 람다 B라고 두면 요 표로부터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요 차이가 A의 파장의 절반이 되는 거죠. 요 차이나 요 차이는 뭐가 되겠어?
예, B의 파장의 예, 절반이 됩니다. 그럼 A의 파장의 절반은 얼마가 되노? 20cm인 거고요. B의 파장의 절반은 40cm입니다. 그럼 이 기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네. 여기 50, 20 등차 수열이죠. 50, 20, 90. 90cm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역은 예, 맞고요. B에서 발생한 소리의 파장은 반파장이 40cm잖아. 네. 그럼 B의 파장은 80. 80cm가 됩니다. 이게 틀렸죠? 네. 80입니다. 그다음에 A는 B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발생시킨다 했는데, 자 A의 파장은 40cm죠. 네. 그럼 역시 또 람다 A FA는 람다 B FB잖아. 네. 그럼 이게 1대2잖아요. 예. 아니면 이거 40, 80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되겠네. 예, 40 FA는 80 FB. 80 FB예요. 그러면 뭐 얘가 F면은 얘는 2분의 2F가 돼야 되지. 2F. 네. 2F. 얘가 F면은 얘가 2분의 1 F가 되는 거고. 예, 이거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가 더 높은 소리죠. 파장이 짧으니까 예, 한 옥타브 더 높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발생시킨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디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하고요. 방전 효과도 보도록 합시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